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업설명을 맡은 충남 아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송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진이 보면, 이 사진 보셨나요? 저희 사진? 워치부에 저희 다이아몬드 되면서 실렸던 저희 집에서 찍은 겁니다. 참 사진 찍는데 너무 어색함을 느낀, 오랜만에 어색함을 느낀 그런 시간이었고요. 저는 94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95년도에 공무원 시험을 봐서 97년도에 발령받아가지고 97년 하면 생각나는 게 IMF 때죠. 네, 그때 이제 집사람을 만나서 98년도에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돈 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바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스토리를 알겠지만 물리적으로 돈 벌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시대 흐름을 어떤 거를 한번 찾아볼까 해서 찾다 보니까 남성분들 들어와 계신데 이게 군대 월급이에요. 70년대 병장이 900원 받았다고 그래요. 제가 94년도에 제대했는데 11,700원. 그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더 연배 되신 분들은 더 이전이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최근에 보니까 67만 6천 원이래요. 병장 월급 예산이 한 60배가 올랐고 엄청 많이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아메이가 왜 그 자산의 개념이 될까? 왜 자산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들까에 대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돈. 다들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이 돈 버는 방법도 이제 인세적인 소득으로 버는 방법이 있을 테고 노동 수입을 통했겠죠. 근데 현재 대부분 사람들이 노동 수입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보내고 있죠. 근데 돈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만든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자, 특허를 내고 인세 수입을 받고 로열티를 만들고 금메달을 따고 연금을 만드는 일. 혹시 이 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운동을 좋아하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한번 따볼까요? 금메달 열심히 따면 뭐 한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온다고 하죠. 근데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마라톤을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으신 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연금을 만드는 일이. 왜냐면 생애 소비 가치. 한 달에 내가 3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쓴다. 그럼 1년. 12달? 앞으로 50년을 더 살면서 생활비를 사용한다고 하면 1억 8천을 쓰는 거예요. 소비를 하고 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30만 원 이상 쓰죠. 1인 가구도 30만 원 정도 쓸 거예요. 그런데 50만 원을 50년을 쓴다 그러면 이 돈이 3억이에요. 소비에서 없애는 돈만. 그런데 70년을 산다 앞으로. 제가 70년을 살면 딱 122세네요. 그럼 그때까지 충분히 살 것 같아. 좀 너무 건강하잖아요. 더 이상 사실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그러면 50년을 산다고 해도 아니 50만 원을 70년을 쓰면 4억 2천을 그냥 써서 없애는 돈이었죠. 그동안의 개념은. 그냥 앞집 마트에 갖다 주고 옆집 마트에 갖다 주고 이마트 저마트 갖다 주다 끝나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혹시 자산을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그죠? 이게 이제 내 그 사업 미천이 되는 거예요. 사업하기 진짜 어렵죠. 저도 어렸을 때 꿈은 사업하는 거였는데 여건상 안 도와주니까 못했죠. 무슨 여건이 안 도와줬을까요? 자금이 없던 거죠. 방법도 없고 아이템도 없고. 근데 이걸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레카라고베당토라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젊은 분들은 알아듣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미 친숙한 그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이미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부를 만들고 있고요. 입사하고 싶은 기업 탑10, 탑에 다 올라가 있어요. 카카오가 2위,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이 1위인 줄 알았더니 2위더라고요.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 1, 2위나 3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국전력공사 뭐 이런 데를 최고로 치지 않았을까요? 저희 때도 이제 이런 데가 진짜 최고의 직장이었었죠.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직장들이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또 이슈가 또 있었죠. 카카오가 주식을 몽땅 팔아먹고 막 근데 4차 산업혁명, 증강현실, 메타버스 많이 들어보던 말이죠.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고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 아이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키워내고 아이들의 삶을 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거죠. 뭐 이런 책들 많이 나와요. 2030 일자리 혁명, 고용의 절벽 시대가 온다. 지금도 절벽이에요. 지금도 젊은 세대들 보면 취업하기 정말 어렵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 그 취업 수는 늘어났다는 거예요. 작년에 보면 36만 명이 증가를 했는데 문제가 이제 불안전 취업이라는 거예요. 불안전 취업이라는 거냐면 정규직이 아니고 시간 내서 파트타임 알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취업자 수로 통계가 잡히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앞으로는 이제 불안전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때문에 다들 이제 택배로 나가든지 알바로 나가든지 이것도 이제 경쟁력이 치열해서 잡기가 어렵다고들 하거든요. 편의점은 또 어떨까요? 프랜차이즈. 아까 제가 오전에 청주 매장을 갔었어요. 픽업하러 갔었는데 청주 매장 그 넓은데 저하고 다른 부부 한 조하고 해서 딱 3명이서 한 3, 40분을 그 매장에서 있었어요. 만약에 이게 개인 매장이라면 어땠을까요? 물론 저희는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 택배를 시키고 이렇게 주문을 하기 때문에 매장에서 큰 역할은 안 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매장이었다면 힘들겠죠. 그 매장 그 점포주들은 오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천만 다행이다. 내가 점포를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자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자영업 가게세 내는데 엄청 빨리 한 달이 돌아옵니다. 또 물가 상승은 어떨까요? 80년대 새우깡은 12배가 올랐고요. 월드콘 5배, 소주가 8배, 짜장면은 10배가 올랐어요. 그럼 이런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서 그만한 소득을 가져야 되겠죠. 이게 이제 작년 12월 14일 날 뜬 건데요. 시중 은행들 명퇴를 받고 이제 은행 직원이 4,900명이 짐 쌌다는 거예요. 희망퇴직. 희망퇴직이라고 하지만 내보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니까 희망퇴직 현황을 보니까 국민은행이 23개를 35개월 진금을 주면서 내보냈고요. 800명을 내보냈고 이렇게 은행들이 다 내보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은행도 최고의 직장이죠. 연봉 높죠. 일단 연봉이 높으니까 최고의 직장이었겠지만 지금은 안 그렇죠.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은행이라는 게. 은행 언제 가졌을까요? 요즘은 통장 개설도 핸드폰으로 할 수 있고요. 모든 게 다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시중은행이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점포 수가. 주변에 철수하고 있는 은행 아마 자기 주변에 보면 은행이 없어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창구 직원들 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런 변화. 그리고 이제 MBC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직업별 개인회생 신청자를 최근 5년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선망하는 직업군들이에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회사 대표, 그리고 개인 사업자. 다들 부러워하는 직업들 아닌가요? 근데 이분들이 최근 5년간 개인회생 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5대 리스크가 있다고 그래요. 오래 사는 거, 자녀에 대해서 올인하는 거, 건강에 대한 거,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산 구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해요. 한번 볼까요? 장수를 하는데 우리나라 노인들의 문제가 노인들이 상당히 빈곤하다는 거죠.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회 보장망이 잘 돼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뭐 있을까요? 나이 먹으면 연금 나오잖아. 그래서 국민연금 많이 믿잖아요. 국민연금은 어때요? 고갈된다고 그러죠. 지금 인구가 우리가 아직 1명이 안 돼요.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많아요. 출산율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초고령 사회를 접어들었기 때문에 연금을 불입할 사람이 없죠. 고갈된다고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그 고갈난 기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연금을 더 올려야
올려서 받아야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사가 나오고 좀 이렇고 있죠. 그리고 자꾸 이제 고갈된다는 얘기만 나오지 좋은 얘기는 안 나와요. 퇴직하고서 나 연금 받고 살 수 있어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또 하나 리스크가 생각해 볼 게 미래의 변화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어떻게 미래가 앞으로 변할지. 이 사진 혹시 이런 핸드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소 짓고 계신 분들은 이제 또 내가 좀 오래전에 태어났구나 이거 할 수 있고 제가 뭐지 이런 분들은 조금 연세가 조금 아직은 신세대겠죠. 제가 처음에 썼던 핸드폰이 이거예요. 이거랑 차에 이게 달려 있었어요. 물론 회사 차에 처음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취업한데 이게 있었어요. 참 신기했죠. 이제 초등학교가 애들이 여자아이들과 질문한 게 이런 거예요. 미래 직업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죠? 이제 초등학생들은 벌써 이런 거를 미리 받고 있는 거죠.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인공지능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하리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향후 5년간 15개 나라에서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온 건데요. 그러면서 인공지능 같은 최신 기술이 제조업을 변화시켜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자,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놓인 어떨까요? 일자리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일자리가 점점 로봇하고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로봇은 24시간 풀로 돌려고 365일을 돌려도 짜증을 안 내고요. 돈 더 달라고 소리도 안 하고요. 뭐라고 시비를 안 걸어요. 근데 사람은 어떨까요? 임금도 올려줘야 되죠. 많이 하여튼 다르죠. 물론 불량률도 많이 나겠고 이제 우리 주변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전조 증상들을 혹시 느낀 게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는 이제 로봇과 경쟁을 해야 돼요. 로봇과 일자리를 내주면서 이제 쫓겨날 테고 로봇한테 작업이나 업무 지시나 이런 걸 받겠죠. 이게 이제 개발 중인 경비나 청소, 가사 도우미 로봇이라고 그래요. 주변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혹시 은행이나 어디 콜센터 전화하면 사람이 받던가요? 사람 목소리 같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다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받는, 컴퓨터가 받는 겁니다. 사람하고 똑같죠.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죠. 은행 어디 AR에 전화하면 그러니까 접속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 키오스크 아직도 저는 이게 좀 숙달이 안 돼가지고 자주 안 써봐서 그런지 어제도 퇴근하면서 휴게소를 들렸는데 배고파서 이제 칼국수를 먹으려고 막 앞에서 어물쩡어물쩡 하고 있으니까 연세 드신 분이 해주시더라고요.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다 동네 곳곳 상가 어디 많이 들어가 있죠. 자, 마트에 가면 그 주차요금 자동 정산하죠. 바코드 찍어서. 근데 예전에는 다 그 근무자들이 있어가지고 정산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알게 모르게 또 없어졌죠. 일반 마트에 무인 계산대가 있고요. 또 풀무원에서 무인 매장을 만들고 가장 많이 이제 최근에 없어진 게 이제 그 하이패스가 생기면서 톨게이트 직원이 5,200명이 감원을 했어요. 5,200명. 작은 인원일까요? 엄청난 인원이 감원이 됐죠. 지금 차는 다 가지고 계시지만 하이패스 없는 차가 없을 거예요. 다 달려있죠. 그 인원이 다 지금 없어진 거죠. 그만큼. 이게 이제 상황이 시대가 바뀌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은행이 이제 은행 가는 빈도가 줄어들고 업무가 다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은행 직원도 좀 그렇겠죠. 그리고 아마존에서 또 무인 슈퍼를 만들어주고 이마트도 있죠. 저희 집 주변에도 무인 편의점이 많아요. 야간에 되면 그 카드 찍고 들어가서 계산대가 카드 대고 하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셀프 스토어도 있고 여기 이제 빨래방 이런 것들 이제 다 무인으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무인 민원 발급기 이거 자주 사용해 보셨나요? 무인 발급기? 네, 편하죠 이제는 사람한테 대하는 것보다 이제는 시대가 자꾸 바뀌면서 사람이 할 일을 자꾸 자동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막을 수는 없죠. 주변에 또 무인 카페가 생기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깔끔하고 조용하니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한번 가보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네. 또 우리가 이제 살면서 올 수 있는 변수가 또 뭐가 있을까요? 변수. 물론 내 계획한 대로 삶이 착착착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죠. 꼭 무슨 일이 생기죠.
변수. 건강에 대한 변수.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 노후되면서 뭐 케어하는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발생되는 변수들, 또 주변 환경의 변화. 코로나가 되게 심하겠죠. 최근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가 상당히 심할 수도 있고, 각종 사고. 최근에 이제 처남이 공장을 하는데 화재가 났어요. 35억을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근데 그런 일은 진짜 변수죠, 사고죠. 또 직장의 문제. 파트너 하나는 또 회사가 문을 닫아가지고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퇴사를 하는 일이 또 벌어졌고요. 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시대가 또 변하고 있죠. 또 이거를 통틀어서 가장 큰 변수가 나이가 아닐까요? 나이가 먹으면 뭐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누구나 피해갈 수 있는 나이. 그래서 나이가 들기 전에 건강할 때는 양동이 많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수입을 늘리려면 양동이 이구지구 메고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먹는다면 하나 들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건강하고 젊고 양동이를 들 수 있을 때 파이프라인을 놓는 거죠.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놓다 보면 어느 순간 양동이를 안 들어도 못 들 순간이 되면 양동이를 대체하는 그거보다 더 많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자, 지금 21세기 부의 창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공장을 갖고 있는 분들,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부자였다면 지금은 연결과 공유를 하는 분들이 부자죠. 우버라는 데는 택시 회사인데 택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택시는 하나도 없어요. 택시를 탈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 줄 뿐이에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자기가 뭔가를 생산한다든지 직접 만든다든지 이런 공장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단지 그냥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연결과 공유가 네트워크와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회사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혹시 배달의 민족 아니신가요? 오늘은 뭐를 시켜 먹을까? 뭐 이거 많이 쓰시죠. 네. 그래서 이제는 아메이를 활용해서 개인과 회사의 고정 비용을 연결할 수 있고, 이러한 고정 비용이 수입이 되며 시간을 잃으면서 성장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사용하는 고정 비용이라는 거죠. 고정 비용을 어떻게 활용할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애 소비 가치, 내가 수입을 만들까? 이런 거죠. 자, 한번 그 고정 비용 중에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두 부부가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요, 한 끼에. 5,000원짜리 짜장면을 둘이 먹으면 세 끼를 먹게 되죠. 그러면 30일이면 둘이 짜장면 5,000원짜리 먹는 것만 해도 한 달이면 90만 원이 나와요. 절대 뭐 만두가 먹고 싶다든지 다른 게 먹고 싶다고 시키면 안 돼요. 예산이 오버가 돼요. 90만 원 12달, 1년이죠. 1년에 먹고 내가 앞으로 40년을 산다. 그러면 짜장면 값만 4억 3,200만 원이 나와요. 이 정도는 다 통장에 놓고 계신가요? 만약에 80년을 산다. 그러면 8억 6,400만 원이 나와요. 짜장면 값만. 그죠? 만약에 두 부부가 아끼고 아껴서 한 그릇 갖고 두 사람이 먹다 나눠서 먹고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 그래도 4억 3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고 하는. 과속 방지 사업이 연속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음성으로 해결하시네. 네. 그 외에 또 집 대출이라든지 자동차 할부금이라든지 기름값, 통신비, 뭐 월세 이런 게 또 있겠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지 마라. 다른 소득원을 만드는데 신호가 노력을 투자하라. 그래서 양동이를 들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틈틈이 파이프라인을 놓는 게 저희 비즈니스입니다. 아메이 기업 이념을 보면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해요. 성공을 주는 게 아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 기회를 통해서 성공을 만들고
소득을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자, 창업 이념을 보면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그 창업 이념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사연을 만나봤고 비행기 그림 네, 보니까 또 여행 가고 싶네요. 프라이빗 저희가 만나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 이렇게 그 여행을 못 가서 비행기 그림 보니까 여행 가고 싶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여행을 자유롭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메의 경영 정책을 보면 환경 우선주의에서 UN 환경 프로그램 공로상을 수상했고요. 품질 우선주의, 그래서 전 세계 선두의 연구소, 연구력을 가지고 있고 천여 명의 석박사 연구진이 있고요. 천여 개의 상용 특허랑 800여 개 특허 출연 중인 특허를 출연 중입니다. 그리고 자체 농장을 가지고 있고 여의도에 한 30배 크기의 자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우선주의 보면 100%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쓰다가 먹다가 바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품질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거래 유통.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의 기회 제공하는데 이게 철학적인 측면이 있고 생산 수단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영 정책이 있고 아메이의 신용도를 보면 OA1이라는 신용도를 갖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을 그런 나라고 향후 5년간 부도날 확률이 1% 미만일 때 받는 게 OA1이라는 등급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이 A1이죠. 그냥. 왜냐하면 부채가 있죠. 부채가 많기 때문에 자본금보다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OA1이고 그리고 LG, 기아차 우리가 잘 보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이렇게 신용도가 OA1이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브스 선정 미국 100대 기업 중에 28위에 아메이가 선정돼 있죠. 그리고 전문가가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그 이영건 경제학 박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백만장자 20% 네트워크 마케팅 부자가 됐으며 2030년대 신흥부자 30%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앞으로는 김태수 박사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은 100조 시장으로 성장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빌 클린턴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아메이에 와서 연설을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게 돈 강연료를 준다고 해서 이런 데 와서 강연을 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나는 아메이를 셀링을 한다. 이렇게 해서 얘기도 했고. 누구 말을 들어야 맞을까요? 빌 게이츠랑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엘민 토플러 로버트 기요사키, 빌 클린턴, 그리고 세계적인 부자인 워렌 버핏 이런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어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내가 한 최고의 투자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누가 반대를 할까요? 집에서 남편이나 와이프가 반대하고 부모님이 반대하고 형제자매가 반대하고 이웃에서 뒤에서 쑥덕거리고 그죠? 직장에서 또는 제 아메이에 이러면서 그죠? 다 반대를 하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겠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나오고 있고요. 미국 교과서에도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 박사 논문에서 시작된 마케팅 구조죠. 아메이 계열사에 보면 올란도 매직 농구팀이고요. 자사 유기농 농장 가지고 있고 피터 아일랜드를 가지고 있죠. 자, 1991년도 세대 5개 갖고 시작된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아메이 제품은 카워시였습니다. 카워시랑 요 스프레이 통이랑 이 희석용기를 아직도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94년도에 제대했을 때 저희 형님이 막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집에다가 홈샵을 차려놓고 그래서 제가 이 카워시를 가지고 세차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써도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계 판매 1위 뉴트리라이트를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여성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아티스트리, 그죠? 세계 5대 브랜드. 그래서 미스 아메리카 공식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원을 하고 있고 부산국제영화제 메인 스폰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가서 사진을 찍고 왔죠. 네. 그리고 아메이 홈은 1959년도에 그 에롯이라는 세제를 가지고 아메이가 태동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아메이 홈 그리고 고농축 생분해성 세제 바이오 포뮬라 캐스터를 해서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 아메이 홈입니다. 네. 그리고 그 퀸, 너무 요리가 맛있죠. 저희 오늘 그 아침에 오늘 하루 3번의 홈미팅을 했는데 오늘 요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정수기 세계 1위 브랜드 물 너무 맛있죠. 그리고 공기청정기. 정수기 같은 경우는 5년 평균 사용했을 때 리터당 평균 가격이 83.23원밖에 안 해요. 시중에 생수도 한 500원 막 1000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1리터당 83원밖에 안 하는 저렴하게 쓸 수 있죠. 아메이 정수기 필터입니다. 제가 본사에 소개받아가지고 정수기 필터를 갈라갔었는데 그 쓰시는 분은 잘 쓰고 계신데 주변에 옆에서 오신 분이 가격이 비싸네, 뜨거운 물이 안 나오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세요. 찬물이 안 나오네. 그래서 제가 이 정수기 필터 이렇게 깼어요. 이렇게 이 모양으로 깨가지고 그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때서 이제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완벽하게 살균되고 소독하는 정수기는 없다. 그죠? 그렇게 설명해줬더니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스캘프 레이저 L400 많이 효과 보고 계신가요? 레이저 400개가 있고 타사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확실히 다르죠. 뭐 레이저가 있는지 LED가 있는지 뭐 비교가 확 됩니다. 가격은 아마 저희 거보다 아마 더 비쌀 거예요. 그래서 세트니크 스캘프 뉴트리션을 저도 지금 열심히 사용하고 있거든요. 머리카락도 스펙이 되는 시대래요. 저희 이제 파트너가 만든 그림인데 너무 멋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머리카락도 스펙이래요. 그래서 제가 스펙을 좀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요즘 스펙을 쌓고 있는데 느낀 게 뭐냐면 저도 탈모가 이제 심한데 정수리에 열이 엄청나게 많아요. 탈모 있으신 분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열이 안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정수리 쪽에 머리카락이 많이 이제 검어졌죠. 진짜 강추합니다. 그 20분 세트 라이드 많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운동 많이 못하니까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많이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20분 세트 라이드. 저는 이제 파트너들하고 토요일 날 아침 7시, 일요일 날 아침 7시 이렇게 모여서 같이 타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타고 있어요. 크루즈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원폰 제품들. 이제 국내 제품들 중에 우수한 제품들을 조인해서 같이 이제 판매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간장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간장도 진짜 공부해보고 드셔야지 그냥 드셨다간 건강 엄청나게 해치고요. 음식 맛도 안 나고 진짜 간장의 비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자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메이 사업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게 이제 자기 사업이라는 거죠. 독립적인 자영사업가죠. 각자의 사업인 거예요. 누구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무점포, 무자본, 무경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청주 AP 갔다 온 말씀 드렸잖아요. 만약에 내 점포라고 하면 코로나 시대에 유지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자영업을 해봤지만 그때 자영업 해봤던 거의 매출을 1년 매출을 지금 한 달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무점포지만 매출은 엄청나게 그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소비를 모으고 그룹 만드는 일이죠. 혼자 쓰기보다는 나눠서 같이 사용하는 거. 지역의 한계가 없다. 그죠? 저희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더 사업적인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줌을 통해서 예전에는 다 찾아가서 만나고 이랬다면 지금 다 줌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지역 한계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참석하는 분들도 더 부담 없이 더 참석하게 되고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사업.
저희 그 파트너 중에는 남매가 하기도 하고 자매가 하기도 합니다. 너무 재미있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매출에 내가 만든 비즈니스를 그대로 상속을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매매는 안 돼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은 매매가 되죠. 내 네트워크를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이 만들어지죠. 내가 만든 그 마케팅의 구조는 내 연금과 같은 성격이에요. 그리고 합리적 소득 분배. 아까 에디슨 마케팅상을 수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입증이죠. 그리고 특혜가 없어요. 누가 와도 처음 시작은 3%부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OA1이라는 신용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가 않는 회사. 네. 믿음이 가지 않나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아메이 제품을 한번 써보는 거죠. 만약에 제품이 좋다. 그럼 혼자 쓰면 그냥 소비자인 거고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만약에 공유하고 같이 쓴다 그러면 사업가가 되는 거죠. 이거를 공유하고 열심히 같이 쓰다 보면 점점 더 커지겠죠. 그리고 뭐 나는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반품하고 환불받으면 돼요. 문제가 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아메이 그 보상 플랜에 보면 보너스 어디까지 타보셨을까요? 리더십 보너스 후원수당 타보셨을까요? 보너스가 이렇게나 많아요. 후원수당, 리더십도, 리더십, MD 보너스, 루비, 에메랄드 보너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플러스, 연속 달성 보너스. 이것만 있냐? 또 있습니다. 브론즈 파운데이션, 그죠? 있으면서 퍼포먼스 플러스, 퍼포먼스 엘리트, 퍼스널 그룹 성장, 프론트라인 성장, 연속 달성, FA 성장 보너스. 보너스가 엄청나게 많죠. 네. 자,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아메이 비즈니스가 소득이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쓰는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비누치아, 샴푸, 참치, 소금, 건강기능식품, 된장, 미역, 뭐 에너지 음료, 정수기, 청정기 이런 것들을 쿠팡이나 뭐 당근마켓이나 뭐 어디서 샀다고 하면 이제는 아메이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한번 그 유통을 보면 전통적인 그 유통은 생산자를 통해서 광고, 총판, 도매, 소매, 소비로 가는 이런 단계를 거쳤어요. 근데 할인마트가 생기면서 홈플러스나 월마트, 이마트가 생기면서 이제 이 그 중간에 유통 과정을 축소가 시키면서 30% 할인을 해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할인점에 가는 그게 많이 익숙해졌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전자상거래, 홈쇼핑 이게 더 이제 커졌죠. 가장 많이 쓰는 게 혹시 쿠팡 아니신가요? 쿠팡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싸고 편리한 것 때문에 이제 지금은 전자상거래나 홈쇼핑을 쓰죠. 근데 아메이 유통은 뭐냐면 직거래예요, 직거래. 장점으로 싸고 편리하고 이익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400원에 만든 제품을 소비자가 700원에 가는데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유통 과정이 없고. 그러면서 그 중간에 있는 그 광고와 유통에 대한 거를 어떻게 배분하는지의 차이인 거죠. 자, 한번 볼까요? 1차 보너스 21%, 그래서 20만 PB일 때 3%, 60만일 때 6%, 120만일 때 9%, 240만일 때 12%, 400일 때 15%, 680만일 때 18%, 1000만일 때 21%를 돌려줘요. 그리고 2차 보너스 6%, 3차 보너스하고 기타 성장 보너스에서 8%에서 돌려주는 거죠. 자, 어떻게 돌려줄까요? 만약에 내가 아메이 제품을 20만 점을 썼다 그러면 3% 6,000원을 돌려주죠. 그냥 1대1 개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A가 혼자 쓰지 않고 B한테 알렸더니 B가 10만 원을 쓰고 C가 10만 원을 썼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돌려주냐면 A의 그룹 매출이 20만이잖아요. 뭐 그 규정이 20만부터 3%를 돌려주기 때문에 A와 B는 좋은 제품을 사용한 거고 A는 그 B와 C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광고와 유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6,000원을 돌려주는 거죠. 자, 소득분배 다시 한번 볼까요? 나를 통해서 스폰서는 나한테 알려줬고 나는 A하고 B하고 둘한테 알려줬어요. 누가 수입이 가장 많을까요? 다들 이 사람이라고 하겠죠. S라고.
그런데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자, 40만 원 3% 12,000원 똑같죠. B도 40만 원 그 3% 12,000원을 돌려주고요. 나는 하나, 둘, 세 명 40만 원이니까 120만 원은 여기 두변표에 보면 9%를 돌려주게 돼 있죠. 그래서 10만 8천 원. 10만 8천 원은 나 혼자 다 갖는 게 아니고 A와 B의 기여도가 있죠. 120만 안에. 그래서 12,000원, 12,000원, 2만 4천 원을 빼주면 8만 4천 원인 거죠. 자, 그러면 S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160만이죠. 160만은 240이 안 됐기 때문에 9%를 돌려받죠. 그래서 14만 4천 원. 물론 14만 4천 원을 S가 다 가지고는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14만 4천 원에는 나와 A와 B의 기여도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빼주면 3만 6천 원. 그럼 이렇게 돌려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S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매출도 가장 많으니까 가장 많은 수입을 갖겠다 그랬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자, 소득 분배 원리가 이래서 그래요. 수입에 역전이 발생됐죠.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열심히 일한 나가 더 많아요, 내가. 그래서 선착순회에 아닌 노력순회에 의한 그 소득의 분배가 이루어지고요. 93년도 미 상원으로부터 에디슨 마케팅상을 수상했어요. 자, 단순하게 그냥 12,000원, 84,000원, 36,000원이 아니고 한번 이렇게 볼까요? 제품이 좋아서 혼자 쓴 나는 12,000원을 받았어요. 제품이 좋아서 광고를 한 나는 혼자 쓸 때보다 3배가 많은 36,000원을 받았어요. 제품이 좋아서 더 많이 광고한 나는 한 사람한테 알린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어요. 나는 혼자 쓴 사람보다 7배를 더 받았죠. 이게 이 사업의 그 숨은 비밀이라는 거. 수입의 배가의 원리. 만약에 내가 A, B, C, D, E 이렇게 더 알렸다면 수입이 더 많이 커졌겠죠. 그래서 노력에 의한 보상이라는 거죠. 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혹시 스폰서가 내 소득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한번 스폰서를 한번 지어볼까요? 아메이 본사하고 직접 연결돼 있어. 그래서 똑같죠. 내 소득은 변함이 없어요. 스폰서가 있으나 없으나. AB도 또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요? 혹시 내 거를 가져가는 게 아닐까? 또 한번 지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노력의 대가는 온전하게 내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함께 더 한번 좋은 정보를 더 많이 나눠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쓰고 A한테 알렸더니 60만 쓰고 B한테 알렸더니 50만, C한테 알렸더니 40만, D는 30만, E는 20만, F한테 알렸더니 10만을 썼어요. 안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다 모으면 240만 매출이에요. 240만은 12% 28만 8천 원이죠. 이거를 나의 소득은 각자 A, B, C, D, E가 가져가야 될 기여도만큼 빼주면 21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소비의 양은 나하고 D 모두 30만이에요. 나하고 D 모두 30만 원인데 나는 21만 원을 받고 D는 90만 원을 받았어요. 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제품을 같은 30만 원을 썼는데 소득은 23배 차이가 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만큼 노력을 더 했다는 거죠. 많이 알리고 쓰고 알리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 지금 장바구니 스마트폰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저희도 계속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사용하면서 1회차부터 5회차까지는 A 클릭 머니를 5,000원을 주고요. 6회차부터 11회차까지는 만 A 클릭 머니를 적립해주고 12개월 차부터 24개월 차까지는 15,000원을 적립해요. 시중에서 이 정도 적립해주는 게 있을까요? 시중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해주고 이 A 클릭 머니를 다시 제품으로 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브론즈 파운데이션하고 브론즈 빌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나로부터 3명의 그 파트너가 3%씩 각각 했다고 치면 이게 이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20만 PV,
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축하한다고 샘플로 쓰라고 이런 이제 많은 제품들을 선물로 주죠. 다양하게 주죠, 다양하게.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이렇게 보면 대략 한 9% 했을 때 한 12만 9천 원 정도의 그런 그 수입이 되고 이런 키트를 또 받을 수가 있죠. 한 브론즈 빌더를 통해서 한 300만 점을 정도를 만들어 본다고 해서 한번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300만 원 12% 36만 원이죠. 그런데 36만 원 곱하기 BV가 지금 1.73이에요. 그래서 지금 BV가 좀 올랐죠. 그래서 62만 8천 원 중에 각자 또 아까처럼 각자 기여도를 빼주면 한 40에서 많게는 한 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죠. 어떨까요? 주변의 분들하고 좋은 제품을 알리고 나눠서 한 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하면 아이들 학원 하나 정도는 더 보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닐까요? 그냥 가정에서 쓰는 거 바꿨을 뿐인데, 그죠? 브론즈 빌더는 뭐냐면 아까는 9%였다면 3%였던 분이 6%하고 6%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브론즈 빌더라는 핀으로 인정해주고 그 받는 금액의 30%를 업을 해줘요. 그리고 18개월 내에 12번까지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브론즈 빌더를 통해서 15%가 됐다 그러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죠. 그래서 18개월 동안 12번만 받을 수 있고 브론즈 빌더를 통해서 한 500만 정도의 포인트를 만들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돼요. 어떨까요? 100만 원. 매달 들어오는 100만 원. 네. 이게 그동안은 일반 옆집 마트, 뒷집 마트 다 갖다 주던 돈이죠. 한 700만 PV 정도의 한번 그 포인트를 만들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1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190만 원 정도면 한 달 열심히 8시간 근무를 해서 최저임금 받아야 이 돈 나올 거냐? 네,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한 달 열심히 일해야 이 돈 받아요. 그렇지만 생필품을 바꾸는 일과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이 금액을 만든다면 아주 좋겠죠. 브론즈 빌더 플러스가 있어요. 브론즈 빌더 플러스는 뭐냐면 브론즈 빌더를 3개월 연속 달성하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브론즈 빌더 키트를 첫 달에 하나를 주고요. 3주 연속 달성하는 브론즈 빌더 키트를 2개를 줘요. 엄청 좋겠죠. 선물까지 추가로 또 받는 거니까. 자, 사업이 확장되면서 이제 SP부터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 이제 한번 가보는 거죠. 올해 목표가 어디신가요? 목표를 정하고 가다 보면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가 되면 이제 이런 소득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1000만 PV를 한번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SP라고 그러죠. 그러면 대략 수입이 브론즈 빌더를 통해서 가면 대략 수입이 325만 원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면 한 월 500에서 700, 연말 보너스까지 다 따지면 한 1억 원 정도의 이런 소득이 발생됩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게 이제 그냥 자산적인 의미로 보면 30억짜리 건물에서 받는 인세라고 보시면 돼요. 월세. 30억짜리 건물은 못 사더라도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왜 파운더스 그 에메랄드에 집중할까요? 지중해 크루즈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면 약 한 2억 정도의 매출이 되고요. 퍼포먼스 플러스하고 퍼포먼스 엘리트 보너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1000만 PV 달성했을 때 아니고 1100만에서 1500만 PV를 마감했을 때 2% 추가를 더 주는 거죠. 그리고 1500에서 2000 갈 때 3%를 또 추가로 줘가지고 이런 보너스. 그래서 2000만 PV 달성되면 또 2% 추가해서 루비 보너스죠. 그죠? 그래서 한 1100으로 마감을 한다면 한 400 정도의 수입이 되고 1500에서 한 2000 정도 된다면 500 정도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루비 된다 그러면 한 700 정도 수입이 되는 거예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아까 1000으로 계산했는데 이제 1100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100만 원으로 마감을 한다 그러면 3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거죠. 아까보다 한 7, 8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더 많아져요.
단순하게 100만 포인트가 높아지는 것만으로 해서 수입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연말 보너스인 거예요. 2차 보너스. 올해 퍼스널 그룹 성장 보너스 많이들 받으셨나요? 저희 파트너들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이제 작년 회계년도부터 이제 생긴 거죠. 작년 회계년도에 마감 기준 플래티늄 이상 받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플래티늄이 연말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안 됐죠. 파운더스 플래티늄부터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작년 회계년도부터 퍼스널 그룹 성장 보너스가 나오면서 저희 파트너들도 많이 받았어요. 이 보너스를. 우리 한번 노력하고 작년에 못 받으셨다고 하면 꼭 노력해서 받으시고요. 이거보다 더 많은 보너스를 받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플래티늄 이상 매달 받았던 보너스에다가 그날 그 달에 그 해에 큐가 그 회계년도에 큐가 몇 개를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저희 그 파트너들이 플래티늄이 된 파트너들이 있어서 6개 성장이죠. 작년보다 올해 큐가 6개 성장했으니까 1년 받았던 보너스의 50%를 더 받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한 700에서 750 정도들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떨까요?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적금 들은 것도 750을 받으려면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업이 성장하고 안정되면서 받은 보너스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자,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는 회계년도 마감 기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해당이 돼요. 이거를 받으려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월간 코어 보너스 뭐냐면 리더십 보너스와 MD 보너스, MD 보너스가 한 25에서 35만 원 사이예요. 그 정도가 대충 되더라고요. 그룹당. 그리고 그거를 더한 금액에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는 만약에 파트너들이 하나에서 2개를 성장했으면 이 월간 코어 보너스에 30%를 주는 거죠. 근데 6개가 성장했다 그러면 1년간 받은 월간 코어 보너스에 70%를 더 줘요. 근데 다이아몬드들은 6개 이상 성장하면 100%를 주죠. 1년간 받은 리더십 보너스, MD 보너스 총의 100%. 저희가 작년에 이 6개 성장해서 여기를 받았거든요. 보너스를 많이 받았겠죠. 네. 그래서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는 1년간 사업에 대한 파트너들 성장에 대한 보너스예요. 그래서 1,600만 원도 받을 수 있죠. 파트너들이 어떻게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유분원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Q가 4번이 늘어났죠. 그러면 50%를 더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월간 받은 MD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총합의 50%에서 1,600만 원을 보너스를 받는 자격이 되는 거죠. 이거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고 같이 더하는 거예요. 프론트 성장 보너스는 내 사업, 나의 사업을 보는 거고 이 퍼스널은 파트너들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더해서 받는 거예요. 네. 올해 이 노력하셔가지고 도전하셔서 이 보너스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연속 달성 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핀 보너스. 첫 해 플래티늄이 작년까지 240이었는데 이제 250으로 바뀌었습니다. 쭉 보니까 많이 바뀌었고요. 저희가 에메랄드 때 400을 받았는데요. 지금 1,320만 원이네요. 저희가 작년에 다이아몬드 보너스도 받은 여기도 또 늘어났고요. 자, 이듬해 달성에도 또 주죠. 축하금으로. 모두 왕창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 회계년도에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는 올 회계년도에 플래티늄으로 한번 마감을 해보는 거예요. 플래티늄 마감도 1,000만 PB로 플래티늄을 마감했을 때는 한 3,400 정도의 소득이 되지만 1,100만 PB로 플래티늄 마감하면 4,000 정도의 연소득이 됩니다. 이왕이면 4,000으로 그 연소득 되는 게 훨씬 좋겠죠.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는 거예요. 내년 회계년도에. 그래야 크루즈를 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 계산해보고 핀 보너스 계산해보고 퍼스널 성장 보너스,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 축하금, 핀 보너스라고 하는 축하금을 다 더해보니까 이 금액이 나와요. 1억 8천. 파운더스 에메랄드만 되다고 하더라도요. 예전에 다이아몬드 보너스 1억 5천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에메랄드만 돼도 이 금액이 나옵니다. 어때요? 이 금액 받고 크루즈도 타고 하면 기분 좋겠죠.
저희 그룹에서 매일매일 지금 이걸 보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이 보니까 63분 들어와 계시네요. 63분 모두를 크루즈 선상에서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대로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크루즈에 탈 수 있고 도전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분명하게 그 목표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도전하시고 생각한 대로 목표한 대로 다 이루시길 바라면서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